자, 저희 수다학에서 산업 현장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수학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리 씨, 반응이 좀 어땠나요? 아, 엄청 뜨거웠죠. 한마디로 정말 핫해. 요즘 네. 많이 하는 말. 그죠? 아, 초등학생 친구들이 네. 왜 안 어울렸어요? 네, 힙합이 좀 안 맞나요? 많이 핫해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 호기심 있게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봤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어린이 행사계의 또 송혜잖아요. 네,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면서 네.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 현장에서 과연 수학이 어디에 또 활용이 되는지 오늘도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예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좀 생뚱맞는데 왜냐하면 제조업은 왠지 그 좀 손이 빠른 사람이 좀 유리할 그러게요.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분량률을 체크하려면 또 눈이 좀 2.0으로 네.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 생물학이 좀 더 관련이 많지 않을까. 수학에 과연 그 제조업에 좀 관련이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살짝 아직 감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 속에서 제조업이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기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제조 공정 중의 하나인 불량품을 검출해내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정상품과 불량품을 정확히 판별해내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수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 불량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공정 자동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기업인데요. 제조 공정 데이터를 읽어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불량품을 검출하는 등의 공정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삭 가공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불량품을 검출하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정상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 특정 구간을 범위로 잡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 구간 밖으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기준 데이터에 얼만큼 벗어나는지만 체크를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불량을 검출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정상품을 생산하는데도 이제 불량이라고 판단한 오판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수리과학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실제 공정에서 불량품이 생산되면 작업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각 공정마다 다른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시켜 여러 공정에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기에 적용한 수학적 원리는 중학교 때 배우는 좌표상의 점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하나는 이렇게 좌표 두 개로 평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100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큰 공간상의 점으로 보고 그 기준점이 되는 점이랑 가깝게 있는가 멀게 있는가 이걸 측정해서 불량률을 저희가 감지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수학적 연구의 기초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에도 절대값을 이용한 차이, 순서상 값들의 합 또는 곱 등 다양한 거리 개념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수학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불량품 감지 알고리즘 고도화에 성공. 여러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의 특징을 추가해 기존보다 세밀화된 기준으로 불량품 검출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기계가 자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량을 검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공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불량품 및 공구마모 검출률은 평균적으로 약 5%에서 20% 상승, 오판율은 0.2%에서 0.0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T사의 고객사 중 한 곳은 기기 한 대당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 이처럼 수학적 접근 방식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수학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창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분들이 좀 생각을 되게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학적 이론이 탄탄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손쉽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좋은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공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 등에 다양하게 수학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현대 제조업의 핵심은 자동화라고 보는데요. 이 자동화의 핵심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적게 투입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자동화가 어느 정도 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수학이 역할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이 이 공정의 최적화된 솔루션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일조한 수학과 제조업의 만남.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불량품을 검출하는 데 이 원리가 사용이 되는 건 사실 잘 몰랐어요,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상에서 만났던 수학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하나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이냐 불량품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때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연구된 이제 해석 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활용이 되는 건데요. 해석 기하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점, 선, 면, 그리고 도형, 입체 도형까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이것이 참 대단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것이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의 장점은 이것에 대한 이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들은 수직선 위에서 어떠한 점의 위치를 이야기를 할 때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점의 길이를 이야기하게 되고 중학교 친구들은 좌표 평면에서 이 하나의 점을 네. 이야기할 때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3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 점은 4,3이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공간좌표라고 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점이 A, B, C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데이터가 100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까지밖에 상상할 수 없지만 100차원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100개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좌표 평면에서 4,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4,3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루트 25이어서 5라고 하는 값으로 네.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100차원이 됐을 때에도 우리는 100개의 제곱을 한 것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네.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오. 계시죠? 아주. 그래서 아까 불량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점에서 이제 다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점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정상이다 아니면 불량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수학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거 내용을 들을 때마다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봐야지. 한 번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보면 이해가 될까?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리 씨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불량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불량률이 안 나게 하려면은 커피나 진하게 타가지고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하면 불량률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학으로 불량률을 줄인다라는 거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좀 창의력 있는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하고 또 수학 개념을 좀 탄탄하게 익혀야 이러한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이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네. 저의 노후가 편해.
애들이 그렇죠. 열심히 아이들 하니까. 덕분에. 그럼요. 열심히 해, 애들아. 근데 정말 이렇게 수학이 제조업 현장에 또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선생님. 그렇죠. 일례로 한 타이어 제조사 회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성능이잖아요, 성능. 그렇죠. 타이어가 자신의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성능을 검사할 때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요. 뭐 온도가 높은 곳, 온도가 낮은 곳, 비가 내렸을 경우, 우툴두툴한 게 10년 동안 달렸을 경우 이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하고 그 성능 실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하고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수학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연구소하고 협력을 맺어서 그곳에서 그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타이어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건데요. 어떤 변수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타이어의 성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타이어를 제작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고 비용도 62%나 절감됐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제조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시간과 비용 절감인데 수학이 이것을 뒷받침해줬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항상 뭐 말로만 뭐 수학이 중요해요. 네. 수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이렇게 맨날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수학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좀 수학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애들한테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지승현 씨도 사실 굉장히 진행을 잘한다. 정말 최고 MC다.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같이 막상 해보니까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진짜. 잘한다고. 선생님 그런데 앞으로도 제조업에서 이 수학이 하게 될 역할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과거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망치 두들겨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경험에 의존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정하고 복잡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경험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자동화된 통합적인 그 관계, 이런 거에서 수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없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독일서부터 시작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는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CPS, 디지털 로봇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자의 위상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수학이 활약하고 있고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다채롭게 활용되는 수학 이야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